운생영풀 이번 시간에는 운동과 근육 피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운동과 근육 피로. 자,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피로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죠. 피로라는 것은 결국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근육의 피로가 오는 것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올까요? 일단 1차적으로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영양 균형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근육 피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섬유의 조성 여러분 아시죠? 타입 1과 타입 2, ST 섬유와 FT 섬유의 비율에 따라서도 피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강도와 또는 운동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도 근피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육이 피로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결국 근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바꿔 말하면 근수축이 일어나는 미오신의 파워 스트로크이라는 거 배웠었죠. 파워 스트로크가 감소해서 결국 근육에서 발생하는 힘이 작아지는 것을 보통 우리가 근피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과 관련된 근육 피로는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60초 정도의 아주 짧게 끝나는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운동은 결국 이제 무산소 운동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축적이 되죠? 젖산이 축적된 결과로서 근피로가 올 수가 있겠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소이온이 증가한다든가, 네 번째 ADP가 감소하던다든가, 아니면 인산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자유 레디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프리 레디칼이라는 것들이 증가로 인해서 근육의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고강도 운동, 젖산의 축적, 수소이온 증가, ADP와 인산의 감소, 그리고 프리 레디칼이 증가되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이죠. 즉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 거. 운동생리학 아마 첫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항상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근육의 항상성을 파괴한다. 첫 번째는 근육의 항상성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 외의 전해질이라는 거 있었죠. 전해질의 항상성을 파괴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글리코겐의 고갈로 인해서 이런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분이 감소된다든가, 뭐 탈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과 관련된 무슨 피로냐면 근육 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운동에 따른 근육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근육 피로가 온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